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조금 저만의 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게 됐냐면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에 심지어 대표로서 또 받는 그 스트레스까지 같이 합쳐져서 받을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소에 누적 없이 그 관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되게 인스턴트, 빠르고 즉각적인 방법부터 그거 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깊은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가장 많이 우리들이 흔히 하는 방법들이 빠르고 즉흥적인 방법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뭐가 있냐? 먹는 거. 맛있는 걸로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 우리 흔히 금융치료라고 하잖아.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자칫 잘못하면 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게 이 즉흥적으로 좀 빠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 음주! 야이씨 오늘 그냥 때려 부어! 아니면 중간에 너무 상사 회의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를 피러 나가서 막 줄담배를 핀다든지. 빠르게 스트레스를 풀 수는 있는 것 같지만 그 효과가 얼마 안 가요. 마치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단당류 있잖아. 단당류처럼 내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지만 빠르게 꺼져버리는 되게 단발성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막 퍼먹었어. 그럼 첫 번째 돈도 썼다. 다음날 두 번째 일어나니까 살도 찐 거야. 세 번째 인스턴트 안 좋은 음식 먹어서 내 건강도 안 좋아졌어. 그러면 결국에 풀려는 행위로 인해서 3배 더블 적립을 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당장은 내가 스트레스가 풀린 것처럼 보이나 이걸로 인해서 더 큰 스트레스가 미래에 찾아오더라. 굳이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 앞제 내가 말했던 것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쉽고 간편하고 그때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추천할 만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잠이야. 잔다고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나 자신을 파괴하지도 않아. 심지어 열심히 휴식을 많이 해주면 근육도 생기고 근성장도 있고, 휴식을 통해서 조금 내 건강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수면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도 또 낮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에 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 뭐를 연습해야 되냐면, 내가 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뿌옇게 약간 지우고 내가 잠 모드로 들어가는, 몸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거야. 일 모드, 그리고 개인 생활 모드, 잠자는 모드, 이렇게 돼서 일상 생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 그거를 내가 turn off 해야 돼요. 끄고 잘 때는 잠 모드로 돌리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드를 여러 개로 설정해서 살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돼서 지금 불안하고 여기 앉아있지를 못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단 말이야. 단편적인 예를 들어주면 바로 생각날 텐데, 내가 40도 안 됐는데 내 인생이 40%밖에 안 살았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60%가 남았고, 끽해봐야 50대까지밖에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을 안 하고 50%를 더 살아야 되잖아. 근데 돈은 훨씬 더 많이 들 거야.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돈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 돈을 내가 살아 생전에 50대까지 모아야 된다. 그거 안 모아. 그럼 나는 나중에 빈곤한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파서 병원을 못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초조하고 미래를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열심히 살자. 하루하루 살자라는 생각으로 또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먼 미래의 얘기를 살짝은 우리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당장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꺼두잖아. 그것처럼 잠을 잘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업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이 내일 아침에 가면 엄청 깨질 것 같고, 내일 회의 때 준비도 아직 하나도 안 돼 있고 뭔가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5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뤄두고 이제 잠자는 모드로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잠이 안 오신다는 분들은 그걸 너무 현재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걸 변환할 수 있는 약간 능력을 키우면
훨씬 더 자유자재로 잘 수가 있더라.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엄청 많이 싸웠어. 너무 열이 받아서 한 명은 막 잠이 하나도 안 오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싸우고 전화를 끊고 바로 자요. 지금 너무 화가 났지만 잘 모드야. 잠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신다면 스트레스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더라. 그럼 일어나면 다시 스트레스가 시작되나요? 근데 일어나면 신기하게 되게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감정 조절도 되고 훨씬 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은 오히려 더 감정적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잠이라는 거는 좋은 결과를 내더라. 아무나 이걸 또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좀 장기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저녁에 끝나고 나만의 미타임을 좀 갖는다든지 어떤 분들은 청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리를 하면 희열이 느껴지고 뭐 음악 들으면서 정리하고 이게 되게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뭔가 즉흥적이지 않지만 꾸준히 계속할 수 있고 그냥 하루 루틴처럼 그냥 꾸준하게 내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당류처럼 들어와서 한 번에 빡 없애주는 게 아니야. GI가 나가자.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잔잔바리로 내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약간 이런 게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저도 처음부터 스트레스 관리에 능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나에게 맞는 방법도 경험해 나가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내 일상에 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행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찾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방금 받은 스트레스를 뭐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든지 뭐 엄청 단 초콜릿을 먹는 것처럼 한 번에 뭔가를 만족감을 주진 않지만 되게 잔잔하게 기본적으로 생활을 약간 지탱해주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이 있었어.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푸딩이랑 산책을 한다든지 뭐 강아지랑 이렇게 꼭 안고 스킨십을 한다든지 얘네들이 결국에 모이고 층층이 쌓여서 내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뭐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면 너무 좋겠지. 근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오기도 하잖아. 무슨 일이 터졌어. 그래서 갑자기 내가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을 일이 나한테 갑자기 빵 찾아온 거야. 그랬을 때는 내가 또 이렇게 소소한 뭔가를 했다고 한들 이게 다 100% 커버가 되진 않겠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어찌됐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손해더라고. 내 몸이 아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 스트레스가 내 몸을 갉아먹는 가장 첫 번째 적이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풀어내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결국에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데 내가 이 외부를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총량을 조절하지 않고서는 모든 걸 다 내가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이걸 다 해소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소할까, 어떻게 관리할까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은 애초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도 고민을 많이 해요. 덜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의미의 덜 받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제거. 네, 원인을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가 원래 5가 들어와도 내가 그 스트레스를 5로서 소화하지 않고 제로로 애초에 나에게서 반사시키는 거지. 스트레스를. 반사.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길러야 되겠구나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반사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나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가끔 두통도 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컴다운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최근에 말하는 메타인지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상황에 내가 감정적으로 엮일수록 드라마틱하게 꽂힐수록 나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물론 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가족에 관한 일, 뭐 푸딩에 관한 일, 어차피 내 일에 관한 일이 되면 당연히 누구든지 이성적일 수가 없어. 당연히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금 더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메타인지를 하게 되면 내가 나로서 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3자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화에 주인공을 그냥 바라보는 느낌으로 그 상황을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살짝 배제되는 거고 더 이성적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로봇 같아. 내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 예전엔 제가 완전히 F였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가서 막 울고 너무 속상하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할 때 일이 너무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해결이 되느냐?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률이 생기지가 않고 내 몸만 축나더라.
그래서 조금씩 무뎌지는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 무뎌지는 과정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고, 그만큼 내가 무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공격을 많이 받고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뎌진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내가 갑자기 강해지고 내가 갑자기 모든 것에 초월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아 이러기도 해. 하지만 그 강도가 어제에 비해 오늘 좀 더 약하고 오늘에 비해 내일은 더 약할 것이고, 내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연히 조금씩 걔 강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내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내가 스트레스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업다운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새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공황장애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모든 정서적인 문제들이 이 업앤다운이 심하면 심할수록 되게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최소한의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인생 혼자 살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상대방하고 부딪혀야 되고, 결국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심지어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사업을 직접 끌어나가야 되고, 그때 얼마나 수많은 실패와 얼마나 수많은 경쟁과 스트레스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참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적응을 하려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내 필터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겹겹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필터가 무조건 들어오지 않아. 강철 방패야. 아니에요. 필터라고 표현한 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고 못 들어오게 막을 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다못해 뭐 학창시절에서부터 선생님이 나한테 듣기 싫은 말 당연히 나도 들었지, 왜 안 들었겠어. 친구들이 나를 자극하는 말 당연히 들었죠. 그거 속에서 내가 듣고 싸우고 극복해 나가면서 생기는 필터예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최근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지만, 나를 특성 짓는 혹은 뭐 나를 지적하는 말에 굉장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뱉을 때 상대방의 말을 되게 조심하잖아요.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거든요. 나 때는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뚱뚱하다고 뭐라고 했어. 아침에 나갈 때마다 너같이 뚱뚱한 애가, 이런 진짜 막말을 모두 다 듣고 자랐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막말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놓일 일들이 없지 않은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 근데 저는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엄마도 저한테 되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특히 또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댓글도 워낙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뭔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되게 많이 강해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거는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하지 않고 적당히 방금 얘기한 거 좀 아프지만 진실이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닌 건 너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 패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의 그 두 가지에 필요한 그 부분을 이제는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정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요. 우리가 개복치라고 하잖아. 이렇게만 건드려도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가 있으면, 사람 애가 있으면 이건 정말 이 애의 근본 베이스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서 들어오는 어떠한 자극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면역이 없는 거지. 심지어 그 중에서는 내가 정말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조차 나중에 부정하게 되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본인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예민하게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 진상은 본인이 진상인지 모른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기 객관화도 안 되는데 작은 상황에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지. 본인이 그 스트레스 잘 곱씹으면 그나마 베스트인데, 또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표출하기도 하면 이제 그거는 최악인 거죠. 흔히 말하는 히스테릭한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내가 살면서 이 필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 관리법을 열심히 찾아서 막
취미 활동도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한정적이잖아요. 주어진 시간도 한정적, 갖고 있는 지갑도 한정적.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적절히 받아들이고 패스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악플을 어떤 식으로 다냐면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흔히 말해 돌려간다고 얘기하죠. 되게 정중한 척 하지만 비꼬는 듯한 그런 말. 사는 얘기야. 약간 이거 악플은 아닌데 뭐다, 혹은 아예 본인의 입장의 생각으로 그냥 단정 지어요. 얘는 뭐네, 이렇게. 그러니까 욕설 같은 건 솔직히 다 이제 나도 짬밥이 있으니까 욕설은 그냥 무시를 하는데, 약간 이 진화된 악플에 대해서는 솔직히 살짝 면역이 떨어질 때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를 겪었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인 건가? 가스라이팅인 거지. 근데 그때 굉장히 자아가 살짝 흔들렸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내 일이 싫어지더라고. 그때 당시에 어떤 유튜버 분한테 좀 자문을 요청을 했어요. 난 솔직히 본인은 100억의 재산이 생기면 유튜브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끝까지 유튜브 할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분이 저한테 되게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99%의 나를 좋아해준 구독자들이 있는데 누구나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뭐 1에서 2%의 사람이 있을 건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 확률이 높다는 거지. 숨어져 있는 나를 좋아해주는 90%, 98%의 사람들한테 자기는 집중하려고 노력을 더 한대요. 나를 더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댓글을 볼 때 사실과 전혀 다른 이유 없이 비난하는 댓글을 봤을 때에는 그냥 삭제. 이 사람은 사회 불만 많은 사람, 삭제. 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삭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아예 튕겨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튕겨낼 줄을 아니까 오히려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변별력이 생긴 다음부터 저도 굉장히 좀 많이 편해졌고, 그때부터는 내가 내 댓글을 체크하고 무슨 말이 달려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평소에 생활을 한다면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어. 그냥 일단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에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윗사람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폭언을 내뱉어. 내가 뭐 업무를 잘못한 것도 아니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한테 폭언을 부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저는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거야. 너는 얘기해라. 하지만 내 머릿속에 워딩을 박아 넣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펑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살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일의 효율도 높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일련의 것들을 하지 않고 애매하게 굴려지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존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열심히 벌어도 쓰는 거 못 감당한다고. 애초에 취약하면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풀어줘도 케어를 해줘도 받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에 조금 강한 완전체가 돼야 된다. 뭐밖에 방법이 없더라? 내가 구르는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가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고, JJ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내일부터 나는 메타인지를 할 거야. 이론으로는 알지만 내가 그게 실상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사분들이 강의하는 거나 그 책이나 이런 내용을 많이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방법을 안다고 해서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연습을 해서 만들어. 운동이랑 똑같은 거야.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몸짱이, 근육량 5kg 만들어져.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부터 계속 운동해서 5년, 10년을 해야 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멘탈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나의 이 마음가짐이나 이 필터도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 동안을 개똥밭에서 구르면서 더러운 거 묻혀가면서 고분분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지. 다만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 강해질 거야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구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라는 말이죠. 제가 스트레스 관리 나름 잘 하면서 살고 있고 진짜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내가 그걸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고생해라. 아직 멀었다 갔지만 새로운 어려움이 나를 속속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만한 건 저는 이제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사무실에서 옛날에 코로나를 걸렸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사무실에 팀이 5명이 예를 들어 3명이 못 나왔어요 코로나로. 주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몸으로 다. 뭐 쉬면 되지. 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네. 옛날에 더 심했어. 옛날에 더 심했어. 더 심한 일도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고 매출 반토막이 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지나가요. 이거 평생 가는 것 같지? 아니야. 상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지. 사후의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스트레스는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들어낸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스트레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매번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싫어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었더니 결국에 다음날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2가지예요. 첫 번째, 애초에 먹질 말던가 다음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다음날 내가 먹고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하니까. 2번째, 먹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노선을 정해서 노력을 해야지. 사람들이 가끔 성격은 타고나는 거라서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무슨 말이랑 똑같냐 하면은 내 몸은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땡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실상 그렇더냐. 몸이라는 거는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심지어 뭐 거의 1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있고 보통 개개인에게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과정이라는 게 적어도 최소 50년 이상은 주어져요. 어떻게 태어나는 것 자체에 타고나는 거는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어. 누구나 다 베스트로 타고나진 않아요. 그 끝단에서 봤을 때 내가 무언가의 발전이 없고 내가 그때 그대로다 싶으면 그때는 인지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똑같은 시간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주어졌는데 심지어 우리는 무료로 받았잖아. 근데 그거를 활용도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 우리는 성격도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물론 쉽지 않아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 몸도 쉽지 않아요. 왜? 본성에서 거스르는 거잖아. 허벅지가 뚱뚱한데 이걸 엉덩이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는 내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다시 돌아가요, 원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계속 차리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더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심지어 독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 유지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지.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셀프로 만들어내고 자기를 되게 괴롭히는 성격이야. 난 그냥 이런 성격인가 보다. 난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너무 취약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강해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받아들여.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런 성격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건강한 삶을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내 배리어를 강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 내가 느끼는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고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가 긍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벌 거고 모든 것이 선순환되면서 전반적으로 나의 삶에 훨씬 더 밸류가 높아질 수 있더라. 반대의 경우는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이걸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멘탈 관리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메모에다가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깨지고 부딪히면서 스트레스에 무감해진다. 오늘의 결론. 네, 깨져봐야 된다. 정말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네거티브했던 것들도 결국에 다 나의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 양분으로 삼을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받아 하고 끝낼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네거티브조차도 나를 위해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인간이 되라. 저희 엄마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편인데 내 엄마에게도 좀 미안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채널에 라이브에도 우리 할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되게 부잣집 딸내미로 커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거든요. 사회 경험도 많이 안 하고. 저희 엄마가 스트레스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매순간 감정적일 수 있고 매순간 이성을 유지 못하고 저렇게 작은 일에 흔들리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 신기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예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지는 게 본인 스스로
스스로도 무너지고 본인의 몸도 무너지고 심지어 저희 엄마는 스트레스 받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며칠 내내. 그래서 진짜 살이 막 3, 4, 5kg씩 빠져버려요. 위장부터 다 꼬여가지고 골다공증 환자인데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혈압도 막 올라가고 잠을 못 자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기분 나쁜 소리 딱 한마디만 들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아 나는 정말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만 활용한다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뭔가 나의 그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역발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적인 거 뭘 해요? 주말에 뭘 하면? 이런 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약간 그 부분보다는 받아들이는 부분에서의 뭔가 조절이 필요하다. 방어력. 네, 여러분 공격력 만땅을 찍지 말고 방어력을 만땅을 찍으세요. 제발 좀. 탱커가 없어. 원거리 딜러. 다 원거리 딜러야 그냥. 데미지가 어찌나 센지. 어? 막 광역 딜까지 하고 한 대 맞으면 팩! 안 돼요. 탱커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살기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탱커들은 행복해요, 여러분. 피통이 날라야 하니까. 누가 한 대 때려도 아프지도 않거든. 아무도 탱커를 죽일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